이러면 손흥민한테 남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신만만하게 추진하던 다니엘 레비 토트넘 호스퍼 회장과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계획이 붕괴될 판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노쇠와 기미를 보이는 손흥민을 비싸게 팔아치우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적료 수익으로 젊고 재능 있는 윙어를 영입해 스쿼드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경쟁팀보다 더 큰 이적료를 제시했는데 정작 선수가 오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가 하면 영입할 것으로 생각했던 선수는 돌연 소속팀과 장기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대로 이적 시장이 마무리된다면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영입 1순위와 2순위로 여겼던 브라이언 음베모와 앙투안 세메뇨가 모두 토트넘에 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음베모는 아직 거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메뇨는 결판이 났습니다. 현재 소속팀 본머스에 남습니다. 본머스 구단은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메뇨와 2030년 여름까지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은 확실히 닥쳤던 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 축구대표팀 윙어 출신인 세메뇨는 2022년도 시즌 본머스에 합류해 팀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 시즌에는 11경기에 나와 한 골밖에 넣지 못했으나 본격적인 풀타임 시즌인 2023년도 시즌에 36경기에 나와 8골, 3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42경기에 나와 13골, 7도움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세메뇨는 20대 중반으로 아직 최전성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더욱 탐을 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결별을 준비하며 젊은 대체 윙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메뇨에 대한 토트넘의 관심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세메뇨를 영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럽 축구 매체 DR 스포츠가 지난 1일 발표한 토트넘의 다음 시즌 스쿼드에서도 세메뇨가 손흥민 자리인 왼쪽 윙 포워드로 배치될 정도였습니다. 커트 오프사이드, 팀토크 등 영국 매체도 꾸준히 세메뇨가 손흥민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트넘의 자신감은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세메뇨는 본머스를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트넘은 세메뇨의 충성심을 간과했습니다. 세메뇨는 재계약 소감으로 난 본머스에서 경기장 안팎으로 정말 많이 성장했다. 프리시즌 복귀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진심 어린 소감을 밝히며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에 앞서 토트넘이 영입 1순위로 여겼던 브라이언 음베모도 사실상 실패인데요. 음베모는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시절 발탁해 EPL 정상급 윙어로 키워낸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의 요청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브렌트포드에서 리그 20골을 넣은 음베모는 시종일관 토트넘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음베모의 마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완전히 기울어 있습니다. 이미 개인 합의를 다 마쳤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맨유의 이적료 제안을 브렌트포드가 2번이나 거절했지만 맨유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협상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베모는 이변이 없는 한 맨유 유니폼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손흥민 후계자 영입 계획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갈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과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심지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손흥민에게 떠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챔스에 나가기 때문에 전력 보강이 절실한데요. 그런데 유로파리그 우승의 캡틴 손흥민과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모두 팀을 떠날 분위기입니다. 이러면 전력이 끝없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 영입 성과가 워낙 시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유망주에 불과한 마티스 텔을 영입한 게 현재의 성과입니다. 레비 회장의 욕심이 부른 현실입니다. 이미 영국 현지에서는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과연 손흥민과의 면담에서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의 축구대표팀 식구들을 위해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20일 스포츠동아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8일 대표팀 저녁 식사를 겸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회식을 직접 주최했습니다. 대표팀이 6일 바스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해 11회 연속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직후의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을 포함해 코치진과 지원 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까지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 이 회식은 손흥민이 전액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간의 외박을 마치고 경기도 고향 소재 호텔에 재소집해 쿠웨이트전 준비를 시작한 8일,
손흥민은 먼저 홍명보 감독에게 회식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선수 26명만을 위한 식당을 예약했으나 손흥민이 대표팀과 동행하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은 언제나 태극마크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에 부름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응답했는데요. 부상으로 뛸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A매치를 건너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속팀보다 국가대표팀이 항상 우선이었고 대표팀에서 보내는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2010년 12월 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A대표팀에 데뷔한 손흥민은 지난 10일 쿠웨이트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10차전까지 15년 동안 134경기를 소화하며 51골 2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차범근, 홍명보 각 136경기에 이은 출전 횟수 3위, 차범근의 58골에 이은 득점 2위의 기록입니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1만 36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이룬 성과입니다. 손흥민의 진가는 개인 기록을 넘어 팀워크에 있는데요. 그는 처음 A대표팀에 발탁된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월 최종 예선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은 전진우에게는 내가 넣은 모든 골을 봤다며 따뜻한 말로 긴장을 풀어주었다고 전하며 축구팬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집기간 생일을 맞은 동갑내기 문선민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별도로 식사하며 축하해줬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말 멋진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앞으로의 월드컵 여정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대한 주르예비치 중국 임시 감독은 중국 선수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주르예비치 감독이 이끄는 중국 국가대표팀은 2일 중국 다롄에 소집됐는데요. 중국은 4일까지 다롄에서 훈련한 뒤에 5일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중국의 첫 경기는 오는 9일 대한민국과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의 대결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절대적인 열세인데요. 38번 만나서 단 2번밖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13번의 무승부, 23번의 패배로 인해서 공한증이라는 말까지 붙었습니다. 중국의 최근 한국전 승리는 2017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인데요. 2017년 승리 후 중국은 한국과 6번 만났는데 1무 5패입니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패배했으며 단 1골도 넣지 못하는 굴욕적인 패배만 당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열세인데 중국은 주르예비치 임시 감독을 믿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주르예비치 감독은 한국팀을 상대로 좋은 전적을 갖고 있다. 2024년 웨이난 4개국 대회에서는 류청휘의 멀티골에 힘입어 중국 20세 이하 대표팀이 한국 20세 이하 대표팀을 2대0으로 꺾었다. 또한 아시안게임을 앞둔 평가전에서는 중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한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1대0으로 이겼다. 성인 대표팀은 한국의 열세지만 주르예비치 감독은 한국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대단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주르예비치 감독 역시 한국이 무섭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다롄에서의 첫 훈련을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주르예비치 감독은 내가 중국에 온 첫날부터 내 생각을 선수들에게 전하려 노력해왔다. 아시아 무대에서 한국은 강팀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을 상대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전술 개념을 현재 선수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한국에서 맞붙게 될 상대들은 모두 강팀이기 때문에 100% 집중해야 한다며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하면 한국전에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국 소우도 다롄에 도착한 중국 대표팀은 동아시안컵을 위해 본격 훈련에 돌입을 했다. 브란코 이반코비치 감독대와 명단이 대거 바뀐 가운데 준비를 하고 있다. 첫 상대는 한국이다. 손흥민, 이강인 등 스타들이 없고 K리그 스타들로 구성을 했다. 한국 2군을 상대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반코비치 감독 대신 임시 사령탑으로서 지휘봉을 잡은 주르제비치 감독은 의지가 남달랐다.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건 내 능력이 인정을 받았다는 걸 의미한다. 이 임무를 수행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고 내가 지도했던 선수들도 상당수다. 매주 중국 프로리그 경기를 봐 친숙한 선수들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방대한 명단이 있었는데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위주로 선발을 했다.
훈련 기간이 매우 짧고 3일 뒤 한국으로 가 경기를 치러야 한다. 컨디션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강팀이라 컨디션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 중국에 온 후 한국팀과 여러 번 맞붙었다. 강팀 한국, 그리고 일본을 상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경기장에 나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신예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왕이둥, 콰이지원, 류청휘와 같은 2006년생 유망주들이 한국전에서 출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소우닷컴은 한국은 이번 대회에 해외파를 소집하지 않고 K리그 선수들 위주로 구성했지만 여전히 전력이 강한 팀이다며 한국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면서도 이번 동아시안컵은 대표팀에게 큰 의미가 있는 실전 경험의 장이다. 올해 중국 슈퍼리그에서는 많은 젊은 선수들이 기회를 받고 있으며 이제는 이들이 국가대표팀에서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다. 특히 왕이둥과 콰이지원 두 명의 유망주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유망주들이 선전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